어머니, 내일 아침 10시쯤 손님 오는 것 아시죠? 밥상 좀 차려 놓으세요. 민정의 말이 거실에서 멀게 들려왔다. 알았다. 어머니 해숙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그릇을 헹궜다. 그리고 그 말 끝은 설거지 소리에 묻혀버렸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부엌 불빛이 밤 공기 속으로 길게 번진다. 작은 창문 위로 김서린 수증기가 흐르고 전기레인지 위에 붉은 원이 천천히 빛나며 후끈한 열기가 해숙의 얼굴에 달라붙는다. 노릇하게 익은 전이 지글거리는 기름 위에서 한쪽으로 비틀리자 해숙은 젓가락을 세워 조심스레 뒤집었다. 이제 막 저녁을 치웠는데 다시 명절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오늘 하루가 마치 2번 사는 것 같았다. 무릎 위에 얹은 앞치마는 기름방울로 얼룩졌고 허리는 저릿하게 바닥과 함께 굳어간다. 도마에 놓인 애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썰다가 칼끝이 살짝 비틀려 손끝에 파르르 떨림이 일었다. 아무도 부엌 문턱을 넘지 않는다. 거실은 텔레비전 소리로 가득하고 그 소리는 이곳까지 닿지 못한 채 튕겨나간다. 어머니, 저는요. 내일 점심쯤에 좀 도울게요. 민정의 목소리가 가볍게 스치고 사라진다. 해숙은 대답 대신 작게 미소만 흘렸다. 그 미소는 기름처럼 번지다 이내 식어 굳어버렸다. 싱크대 위엔 손질하지 못한 나물이 쌓였고 냉장고 문엔 장보기 목록이 덕지덕지 붙었다. 양념장은 미처 섞지 못한 채 설거지통 옆에서 굳어가고 흘린 간장이 바닥에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다. 이걸 언제 다 하지? 마음속에서 그 말이 계속 고개를 들었다. 입술을 깨물며 젓가락을 움켜쥔다. 박상우가 리모컨을 돌리며 TV 볼륨을 낮췄다. 엄마, 요즘은 간소화가 대세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대. 그 말의 가벼움이 공기보다 먼저 부엌에 닿았다. 해숙의 등뼈에 낯선 한기가 스며든다. 예전에는 명절이 설렘의 이름이었다. 어머니의 손등, 화롯불의 빨강, 마루 위에 깔린 쑥떡의 향기. 그때는 모두가 조금씩 웃으며 움직였다. 서로를 돌보며 한 그릇씩 건네던 온기. 지금은 한 사람만 움직이고 모두는 휴대폰 화면 속에 시선을 묻는다. 명절은 함께의 시간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되었고 기다림이 아닌 소진의 이름이 되었다. 냄비에서 김이 터져 나오고 불꽃이 푸르스름하게 일었다. 해숙은 허리를 움켜쥐며 작게 숨을 삼켰다. 거실에서는 민정의 웃음소리가 광고 음악처럼 흘렀다. 상우는 화면에 몰두하며 다리를 꼬았다. 엄마, 내일은 찜만 하자. 나머진 사면 되잖아. 상우의 말끝이 허공에서 뚝 떨어진다. 그 한마디가 해숙의 팔목까지 파고들었다. 덜컹거리는 뼈소리 위로 피곤함이 한 겹 더 쌓인다. 손등의 혈관이 파랗게 솟은 걸 바라보다 해숙은 고개를 들어 창밖 불꽃놀이를 따라갔다. 어릴 적엔 그 불꽃 밑에서 모두가 마당에 모였었지. 엄마가 쑥떡을 자르고 아버지는 숯불을 뒤집었다. 그때의 엄마는 언제나 웃고 있던 것 같았다. 아니, 그렇게 기억하고 싶었다. 진짜 표정은 알지 못한 채로 도마 위에서 마늘을 다지는 소리가 텅 빈 부엌에 또각거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서럽게 들려왔다. 나 없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이 조용히 가슴 안을 맴돌았다. 대답은 없었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으로 올라왔다. 나 없으면 나를 보게 될지도 몰라. 생각은 고요했는데 심장은 낯설게 빨랐다. 익숙한 집안 공기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진다. 해숙은 마지막 전을 조심스레 접시에 옮기고 기름 묻은 팬을 찬물에 담갔다. 지글 소리와 함께 하루의 열기가 수면 아래로 꺼져갔다. 그 순간 작게 한숨이 터졌다. 부엌 불을 끄고 해숙은 조심스레 서랍을 열었다.
작은 열쇠꾸러미가 어둠 속에서 몸을 맞대고 있었다. 친정 한옥의 열쇠였다. 손바닥에 올리자 쇠의 온기 대신 먼지 섞인 햇살 냄새가 났다. 그 집엔 아직 내 자리도 남아있을까? 작은 마루 위 햇살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현관 쪽을 바라보다 해숙은 피식 웃었다. 이제 그만 나를 좀 살아볼까? 속삭이듯 말하고 손가락에 힘을 줬다. 그 한마디가 부엌에 조용히 가라앉았다. 마치 오래 묵은 돌 하나가 내려앉은 것처럼 해숙은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짧게 한 줄을 적었다. 내일은 달라질지도. 작은 글씨가 왠지 반짝이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가만히 스며들었다. 그 바람은 기름 냄새 대신 미지근한 바다 냄새를 품었다. 해숙은 천천히 눈꺼풀을 내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이번엔 나부터 챙길래. 그 말 하나를 조심스레 품에 넣었다. 이튿날 아침 햇살은 살짝 눅진하게 부엌에 깔렸다. 창문 유리에 맺힌 김서린 자국이 물방울로 흘러내린다. 해숙은 손가락을 펴며 전날 밤 남은 반죽 그릇을 치웠다. 굳은 밀가루가 그릇 벽에 딱딱히 붙어 있었다. 팔에 붙은 통증이 조금 더 깊게 스며 있었다. 밤새 한숨을 쉬어도 피로가 거치지 않는 느낌이었다. 식탁 위에는 장바구니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나무를 뻗친 채로 조용히 마르고 있었다. 해숙은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포겠다. 그 자세로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멈춰 있었다. 멀리서 민정의 알람 소리가 핸드폰 진동과 함께 떨려왔다. 상우는 아직 방 안에서 낮은 코 고는 소리를 냈다. 이 모든 소음이 마치 다른 세계의 것처럼 해숙과 거리를 두고 흘렀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루가 다 지나간 기분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식탁 한쪽 서랍으로 옮겨갔다. 서랍 안에는 예전 사진 몇 장이 숨듯 놓여 있다.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속엔 20대 초반의 해숙이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작은 카페의 유리창 너머 햇살이 그녀의 뺨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 사진을 집어들자 손끝이 살짝 떨렸다. 한때 자신에게도 이렇게 선명한 빛이 있었구나. 그 사실이 묘하게 생경하게 느껴졌다. 그 카페는 결혼 전 해숙이 혼자 차렸던 곳이었다. 직접 구운 스콘과 드립커피 향으로 가득했던 작은 공간. 아침마다 카페 문을 열면 막 구운 빵과 나무 바닥의 향이 어우러졌다. 그때만큼은 매일이 새로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해숙은 눈을 감으며 그 시절의 공기를 떠올렸다. 스스로 번 돈으로 낸 월세와 커피 머신의 묵직한 소리, 거리를 지나는 학생들의 발소리와 점심 무렵 몰려드는 동네 사람들의 웃음소리. 하루가 분주했지만 분주함이 고단하지 않았다. 그때의 피로는 이루고 있다는 실감과 함께였다. 결혼 후 시댁의 반대로 카페는 문을 닫았다.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해숙은 그만 정리를 했었다. 그때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선택이라기보다 수능에 가까웠던 것 같았다. 카페 문을 닫던 날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해숙은 의자 위에 앉아 텅 빈 실내를 바라봤다. 커피 향이 점점 옅어지고 테이블 위 햇살이 조금씩 색을 바꿔가던 순간 작은 자갈 하나가 가슴속으로 툭 굴러 떨어졌었다. 그 자갈은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있었다. 집안일을 하고 명절을 보내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보내는 동안에도 그 조그만 자갈이 마음 깊은 데서 묵직히 버티며 해숙이란 사람을 조용히 기억해왔다. 며칠 전 정리한 남편의 서류 봉투가 부엌 찬장에 놓여 있었다. 해숙은 천천히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다. 퇴직금과 저축통장 명세서, 거기에 적힌 금액이 생각보다 컸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깊어졌다. 이 돈이면. 생각이 조심스레 움직였다. 다시 뭔가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해숙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자신이 했던 한 말을 떠올렸다.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꼭 다시 해보고 싶어? 그 말을 했던 순간이 햇살처럼 선명했다. 상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 그녀는 한참 웃으며 그 말을 했다. 하지만 그 뒤로 그 웃음을 다시 지은 적은 별로 없었다. 그 후의 삶은 언제나 누군가의 일이었으니까. 해숙은 조심스레 그 봉투를 다시 접어 넣었다. 서랍 속 사진 옆에 조용히 내려두었다. 팔목의 통증이 조금은 희미해진 것 같았다. 아니면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게 살짝 스며든 탓일지도 몰랐다. 창밖에서는 민정이 차 시동을 꺼는 소리가 났다. 어딘가로 서둘러 가는 발걸음. 그 소리가 왠지 멀게 느껴졌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다녀올게요. 민정이 현관에서 말했지만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싱크대에 컵을 내려놓는 소리만 났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사진 속의 젊은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다. 햇살을 받으며 웃고 있는 얼굴. 그 얼굴이 조용히 해숙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이제 그만 나를 다시 살아줘. 해숙은 그 말에 작게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다.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심장 한편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마트 자동문이 조용히 미닫히며 열렸다. 바깥의 찬바람이 순식간에 따뜻한 공기를 쓸어냈다. 해숙은 양손에 장바구니를 꽉 쥔 채 천천히 발을 옮겼다. 카트 끌리는 소리가 바닥에 낮게 깔렸다. 명절 이틀 전 아침, 마트는 벌써 전쟁터처럼 들끓었다. 사람들 목소리, 육수 냄새, 떡 써는 기계음이 얽히며 머릿속을 두드렸다. 해숙은 숨을 한 번 깊게 고르며 채소 코너로 향했다. 시금치 더미 위로 수증기가 자욱하게 퍼져 있었다. 초록잎에 맺힌 물방울이 작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 반짝임을 보며 해숙은 이상하게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다. 갑자기 사는 게 눈부시게 느껴졌달까? 그런 감정은 아주 오래간만이었다. 해숙 씨? 해숙 씨 맞나? 낯익은 목소리가 왼쪽에서 불쑥 올라왔다. 해숙은 화들짝 고개를 돌렸다. 중년의 남자가 두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회색 목도리를 한 유정호였다. 순간 시간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다. 20년 전 카페에서 매일 아메리카노를 마시던 단골. 그는 여전히 웃을 때 왼쪽 광대가 먼저 올라갔다. 예전엔 자주 보던 얼굴인데 이젠 꿈속에서 꺼낸 것 같았다.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요. 해숙의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떨렸다. 유정호는 활짝 웃으며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여기서 이렇게 마주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세상 참 좁죠. 두 사람의 말끝이 어색한 웃음에 묻혔다. 유정호는 직업을 묻는 해숙의 질문에 요즘은 호텔 운영 컨설팅을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호텔에서 오래 일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했다. 해숙은 잠시 귀를 의심했다. 커피 향에 묻혀있던 그가 이제는 호텔을 이야기한다니 세월이 참 낯설었다. 근데 그때 카페 정말 아까웠어요. 유정호가 말했다. 분위기도 좋았고 사람도 늘 많았잖아요. 해숙은 작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땐 철이 없었죠. 욕심만 많았고요. 그 말에 유정호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해숙 씨 얼굴에 진짜 살아있는 빛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속을 찔렀다. 마치 잊고 있던 이름을 누가 불러준 것처럼. 해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의 말은 칭찬보다도 오래 묵은 위로처럼 느껴졌다. 유정호는 장바구니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지금 컨설팅하는 곳 사진인데 한번 보실래요? 화면에는 옛 한옥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가 부드러운 조명에 쌓여 있었다. 마루 끝에 놓인 라탄 의자와 작은 정원, 낮은 담장까지. 요즘 이런 한옥 스테이 정말 인기 많아요. 서울 손님들도 주말마다 꽉 차요. 그의 목소리는 가볍지 않고 설득력 있었다. 해숙은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손가락을 무릎 위에 꼭 모았다. 그 한옥 사진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아, 우리 친정집이 아직 시골에 있거든요. 그녀의 입에서 불쑥 나온 말이었다. 정말요? 사진 있으세요? 유정호의 눈이 조심스레 반짝였다. 해숙은 폰을 꺼내 사진첩을 천천히 넘겼다. 지난 추석에 잠깐 들렀던 고향 집 사진. 기와는 부서져 있고 마루는 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창문 틀은 아직도 고운 곡선을 품고 있었다. 유정호는 한참을 그 화면을 들여다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 있어요. 구조가 아주 단단하네요. 그 말에 해숙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다. 누군가 그 집을 다시 가능성이라 부른 건 처음이었다. 정비만 조금 하면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금방 바꿀 수 있어요. 요즘은 이런 데가 더 잘 돼요. 해숙은 잠시 숨을 고르듯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마치 오래 묵은 문이 갑자기 열려버린 것 같았다. 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 오래 묻은 열망이 섞여 있었다. 유정호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죠. 그땐 혼자였는데도 카페를 멋지게 해냈잖아요. 지금은 경험도 있잖아요. 그 말이 한참 동안 해숙의 귀에 머물렀다. 몸 어딘가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정육 코너 쪽에서 고기 써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소음조차 희미해지는 순간이었다. 유정호는 명함을 꺼내 건넸다. 작은 활자가 희미한 조명 아래 반짝였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무 부담 없이요. 그냥 응원하고 싶네요. 해숙은 그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쥐었다. 카트 손잡이를 잡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유정호가 인사를 하고 먼저 계산대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해숙은 잠시 서 있었다. 사람들 사이로 장바구니가 부딪히고 카트 바퀴가 갈리는 소리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소음 속에서도 해숙의 머릿속은 조용했다. 오직 사진 속 한옥에 마루만이 또렷했다. 그 마루 위 햇살이 어쩐지 자신을 부르는 듯했다. 한참 동안 서 있다가 해숙은 장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몸은 무거웠지만 발끝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살아있는 사람의 걸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거실의 불빛이 부엌까지 부드럽게 밀려왔다. 소파 위에 기대 앉은 상우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넘겼다. 민정은 다리를 꼬고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웃었다. 홈쇼핑 진행자가 금색 목걸이를 흔들며 화면을 반짝이게 했다. 해숙은 조심스레 식탁 위 그릇을 정리했다. 밥풀에 들러붙은 고등어 가시가 살짝 비틀리며 떨어졌다. 식기세척기에 넣기엔 양이 너무 많았다. 한 번에 다 돌리면 기계가 멈춘 적도 있었으니까 결국 손으로 닦아야 했다. 거실에서 터지는 웃음이 간헐적인 파도처럼 번졌다. 그 파도는 이 부엌까진 닿지 않았다. 싱크대에 몸을 기댄 채 해숙은 잠깐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로 오늘 하루의 소음이 흘러갔다.
마트에서 만난 유정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때 얼굴에 진짜 살아있는 빛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귀 안쪽에 오래 맴돌았다. 말보다 온도에 가까웠다. 식은 손가락 마디를 천천히 데우는 온기. 수돗물을 틀자 찬물이 손등을 덮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했다. 어머니, 내일은 아침 10시쯤 손님 오신대요. 민정의 말이 거실에서 멀게 들려왔다. 알았다. 해숙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그릇을 헹궜다. 말끝은 물소리에 묻혔다. 그릇이 부딪히는 잔잔한 소리 사이로 옛 카페 풍경이 스며들었다. 작은 유리창 너머 햇살, 나무 바닥에 커피 향기, 매일 새벽 6시에 커피 머신을 데우던 손길, 동네 아이들이 유리창에 손자국을 남기며 쿠키를 고르던 모습, 그 기억이 조용히 부엌에 깔렸다. 부엌 바닥 타일보다 훨씬 따뜻한 색으로 그 시절에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지. 그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 하나만 있었으니까. 그 욕심이 지금은 왜 이렇게 먼 이야기처럼 들릴까? 손가락 마디를 구부리며 해숙은 작은 숨을 토했다. 거실에서 상우의 웃음이 또 한 번 터졌다. 그 웃음은 부엌 문턱에서 흩어졌다. 식탁 위 남은 반찬들을 밀폐 용기에 담으며 해숙은 문득 깨달았다. 이 집의 명절은 언제부턴가 축제가 아니었다. 함께의 온기가 아니라 결과물과 책임의 이름이 되었고 그 책임은 언제나 자신 한 명의 몫이었다. 민정은 늘 말했다. 어머니는 명절 준비에 재능이 있으세요. 그 말을 칭찬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렸다. 재능이 아니라 당연한 노동처럼. 그 말에는 감사보다 기대가 묻어 있었다. 반찬통 뚜껑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울림이 심장 쪽까지 파문을 퍼뜨렸다. 해숙은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빛바랜 수건으로 물기를 닦다가 자신의 눈매가 낯설게 보였다. 한때 저 눈은 어떤 꿈을 품고 있었더라. 기억하려 해도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수건을 개켜 걸고 해숙은 조심스레 방으로 향했다. 거실을 가로지르며 소파 너머 웃는 얼굴들을 봤다. 상우는 팔을 베고 누워 있었고 민정은 웃으며 화면을 넘겼다. 누구도 해숙이 지나가는 걸 보지 않았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후벼 팠다. 투명 인간처럼 스쳐 지나간 자신의 그림자를 해숙만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장롱 위에 올려둔 오래된 가방을 내려 조심스레 지퍼를 열었다. 구겨진 천 사이에 작은 열쇠꾸러미가 숨어 있었다. 쇠붙이들은 서로 부딪히며 가냘픈 소리를 냈다. 그 열쇠는 고향 한옥의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집. 기와는 부서지고 마루는 먼지에 덮였지만 그 집은 여전히 해숙의 마음 어딘가에 있었다. 낮에 유정호가 사진을 보며 말했었다. 가능성 있어요. 구조가 아주 단단하네요. 그 말이 밤 공기보다 더 선명하게 귀 속에서 울렸다.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한 음색을 가질 줄 몰랐다. 손바닥 위 열쇠가 묵직했다. 지금껏 감춰온 자신의 마음처럼 한옥의 마루를 상상해봤다. 아침 햇살이 나무 마루에 길게 누운 모습, 그 햇살 속에 옛날에 자신이 앉아있는 그림, 하얀 앞치마에 커피를 내리며 웃고 있는 얼굴. 그 얼굴은 지금보다 젊었지만 지금보다 작아 보였다. 그만큼 지금의 자신이 작아져 있었던 걸까? 숨을 들이쉬자 가슴이 묘하게 떨렸다. 이 떨림은 두려움일까? 아니면
진짜로 살고 싶다는 몸부림일까? 거실에서 민정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드라마 끝났어요. 이제 주무세요.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열쇠를 꼭 쥔 손을 천천히 내려두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부터 살아야겠네. 그 말이 작게 방 안에 퍼졌다. 마치 아주 오래 묵은 돌 하나가 가슴에 조심스레 내려앉은 것처럼. 바깥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해숙의 마음에는 조용한 밤이 내려앉았다. 집안은 깊은 잠에 잠겨 있었다. 시계 초침이 작게 뚝뚝거릴 뿐이었다. 해숙은 이불 위에 걸터앉아 손목시계를 살폈다. 오전 4시, 아직 세상은 깜깜했다.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심장은 얕은 북소리처럼 뛰었다. 부엌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발목을 감쌌다. 전날 닦아둔 식기들이 반짝였다. 그릇 위에 조명빛이 묻어 있었다. 그 빛이 왠지 작별 인사처럼 보였다. 해숙은 싱크대 문을 열어 빈 반찬통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손가락 마디마다 미세한 통증이 기어올랐다. 냉장고 문을 살짝 열고 전날 담가둔 나물들을 꺼냈다. 시금치, 고사리, 숙주, 그릇에 옮겨 담으며 마지막 점검을 하듯 눈길을 굴렸다. 이제 이 음식들은 내 몫이 아니겠지.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식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남편의 퇴직금과 저축 통장. 며칠 전부터 찬장 구석에 숨겨둔 봉투였다. 그 봉투를 에코백 깊숙이 밀어 넣었다. 종이 끝자락이 심장과 닿는 듯 묘하게 뜨겁게 느껴졌다. 현관 쪽으로 작은 가방을 끌어왔다. 거기에 한옥 열쇠꾸러미도 넣었다. 쇠붙이들이 부딪히며 가벼운 맑은 소리를 냈다. 한참 동안 부엌을 바라봤다. 이 집의 중심이었던 이 공간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전기레인지 위에 작은 포스트잇을 붙였다. 미역은 냄비에 담가뒀어요. 사소한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이상하게 애틋했다. 발끝으로 조심스레 걷다. 아이방 문 앞에서 멈췄다. 상우의 낮은 숨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나왔다. 어릴 적 그 아이가 새벽마다 울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한 걸음에 달려가던 자신이 있었다. 지금은 멀어져야 하는 자신이 있었다. 거실로 돌아와 불이 꺼진 TV를 지나쳤다. 검은 화면 속에 자신의 얼굴이 작게 비쳤다. 그 얼굴이 조금은 낯설었다. 그 낯설미 이상하게 싫지 않았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잠시 숨이 막혔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다. 그 달라짐이 두렵기도 간절하기도 했다. 엄마는 이제 조금 쉬러 가야겠네. 속삭이듯 말하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한 번에 들이쳤다. 공기 속엔 아무 요구도 섞여 있지 않았다.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끈을 조여 묶을 때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아파트 복도는 한없이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얇게 흐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자 띵 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해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자신이 서 있었다. 작은 가방을 맨 한 여자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당당해 보였다. 그동안의 자신과 조금 달랐다. 1층 현관을 지나 바깥으로 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다. 새벽 도시는 낯설게 고요했다. 가로등 아래 낙엽 몇 장이
늦게 잠에서 깨어났다. 버스 정류장까지 조용히 걸었다. 아직 운행 전인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가로수 그림자가 보도블록 위에 길게 누웠다. 해숙의 그림자도 그 위에 겹쳐졌다. 첫 차가 다가오며 전조등이 길게 번졌다. 해숙은 손을 들었다. 버스가 멈추자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다. 버스 안은 두어 명의 승객뿐이었다. 기사의 인사에 고개를 살짝 숙였다. 좌석에 앉아 작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다. 가방 안에 열쇠가 작게 부딪혔다.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뒤로 흘렀다. 마트, 학원, 편의점, 익숙한 풍경들이 한 장씩 넘겨지는 책장처럼 조용히 멀어졌다. 해숙은 창문에 이마를 기대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몸속의 긴장이 조금씩 빠져나갔다. 기차역에 도착해 승차권을 끊었다. 시골행 첫 기차, 표를 건네며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플랫폼 바닥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 기차가 들어오며 기적 소리가 낮게 울렸다. 객실 안은 아직 비어 있었다. 창가 자리 옆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다. 해숙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이제 내 삶을 살러 가야지.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로 위에 맺힌 새벽빛이 조심스레 부서졌다. 해숙의 눈빛에도 작은 빛이 살며시 번졌다. 기차는 이른 아침 햇살 속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해숙은 창가에 앉아 숨을 고르듯 눈을 떴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회색 건물들이 사라지고 농가 밭이 가느다란 선으로 펼쳐졌다. 기차가 멈추자 작은 간이역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승강장에 발을 내디디자 바람이 볼을 스쳤다. 공기는 서울보다 한결 묵직했다. 풀과 흙냄새가 먼저 폐속까지 들어왔다. 가슴이 살짝 뜨거워지는 기분이었다. 택시 한 대가 역 앞에 서 있었다. 해숙은 주소를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이 근처 한옥인데요. 운전기사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시골길은 아직 이른 햇살에 젖어 있었다. 도로 위로 새 그림자가 미끄러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땐 해숙의 손바닥이 땀에 젖어 있었다. 오래 서 있던 담벼락이 햇빛에 반쯤 기울어 있었다. 문 앞에 서자 가슴이 묘하게 울렁거렸다. 열쇠꾸러미를 꺼내 녹슨 자물쇠에 꽂았다. 찰컥하는 소리가 조심스레 울렸다. 문을 미는 순간 먼지가 한꺼번에 일었다. 햇살이 그 먼지 속에 갇혔다가 작은 금빛 알갱이로 터졌다. 안으로 들어서자 발밑에서 마루판이 삐걱거렸다. 집은 기억보다 훨씬 작았다. 천장은 거미줄이 실타래처럼 늘어졌고 기와 아래로 햇빛이 바늘처럼 새어 들어왔다. 한쪽 벽지는 습기에 젖어 바스러지고 있었다. 냄새는 곰팡이와 오래된 흙 그리고 묘하게 어린 시절의 여름 냄새였다. 해숙은 코끝을 살짝 찡그리며 웃었다. 부엌엔 낡은 아궁이가 그대로 있었다.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옛날에 어머니가 무쇠솥을 올리던 자리였다. 가방을 내려두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처음부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안 그러면 겁이 먼저 커질 것 같았다. 현관 옆에 있던 빗자루를 꺼내 들었다.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하나 바닥을 쓸었다. 마루 틈새마다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팔목이 금세 뻐근해졌다. 그러나 그 뻐근함이
이상하게 기분 나쁘지 않았다. 살아있는 느낌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까? 마루를 다 쓸고 나니 한결 넓어 보였다. 처음보다 빛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았다. 부엌으로 옮겨 다른 장판을 들추기 시작했다. 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벗기자 밑바닥이 드러났다. 장판 밑에 묵은 먼지가 회색 이끼처럼 붙어 있었다. 물걸레로 박박 문질렀다. 걸레가 거무죽죽하게 변해갔다. 한참 닦다 말고 허리를 펴자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렀다. 등과 옷이 살짝 달라붙는 느낌이었다. 휴대폰 알람을 확인하니 벌써 3시간이 지났다는 알림. 시간이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잠깐 바깥으로 나가 마당을 둘러봤다. 마당 한가운데 잡초가 무성했다. 가느다란 줄기들이 자신 있게 하늘을 찔렀다. 해숙은 작은 괭이를 찾아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흙이 부서지며 흙냄새가 확 올라왔다. 땅 속에서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렸다. 그 움직임이 이상하게 반가웠다. 이 집도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해숙은 잡초를 뽑으며 혼잣말했다. 내가 너희보다 오래 버틸 수 있겠지. 입가에 작은 웃음이 걸렸다. 점심쯤 동네 철물점에 들러 페인트, 붓, 장갑을 샀다. 주인 아저씨가 묻듯 말했다. 집 손보시려나 봐요? 네, 조금씩요, 아주 조금. 말끝이 작게 떨리며 올라갔다. 다시 집에 돌아와 대청마루 기둥부터 페인트 칠을 시작했다. 첫 붓질이 의외로 조심스러웠다. 칠한 부분이 햇빛에 반짝였다. 오래 죽어있던 살결이 다시 숨 쉬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다. 붓질은 점점 익숙해졌다. 팔이 묵직했지만 그 묵직함이 싫지 않았다. 팔의 무게만큼 집에 생기가 묻어가는 기분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기둥 3개를 다 칠했다. 몸은 온통 먼지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무릎은 서서히 굳어갔지만 마당 끝에서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이 집이 처음보다 조금 살아난 것처럼 보였다. 해숙은 기둥에 기댄 채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빛이 기와 위에 가만히 얹혔다. 손바닥에 묻은 페인트 자국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네. 정말로. 바람이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조용히 빠져나갔다. 해숙의 가슴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해가 거실 커튼 틈 사이로 가늘게 흘러들었다. 박상우는 눈을 찡그리며 몸을 뒤척였다. 알람이 한참 전에 꺼졌는지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살짝 불길하게 느껴졌다. 이불을 걷어내며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묘하게 멍했다. 평소 명절날 아침이면 기름 냄새가 집안을 먼저 깨웠는데 오늘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거실로 나가며 슬리퍼를 질질 끌었다. 식탁 위엔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았다. 상우는 순간 시계를 확인했다. 9시 반. 손님들은 10시쯤 오기로 했었다. 심장이 작게 툭 내려앉았다. 어머니? 상우는 부엌을 두리번거렸다. 싱크대엔 밤새 불려둔 미역이 찬물 속에 멍하니 떠 있었다. 전기레인지 위엔 냄비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았다. 조리대에는 칼자국만 남은 도마가 조용히 말라가고 있었다. 민정이 잠에서 막 깬 얼굴로 나왔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전도 아직 안 붙였어요? 그녀는 하품을 하며 머리를 묶었다. 엄마가 안 계셔. 상우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부엌에 아무것도 없어. 민정의 눈이 점점 커졌다. 식탁을 둘러보다 거실, 베란다, 안방까지 불이 나게 띄었다. 어머니? 아무 대답도 없었다. 화장실 불도 꺼져 있었다. 집안의 공기가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민정은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는 거실 소파 밑에서 울렸다. 해숙의 휴대폰이 충전기에 꽂혀 있었다. 휴대폰도 두고 나가셨어요. 민정의 얼굴에 당황이 번졌다. 이제 손님들 오는데 갈비도 안 삶았는데. 상우는 찬장을 열어봤다. 고기는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고 양념은 손도 대지 않은 채였다. 그 사실이 갑자기 숨을 막았다. 우리 지금 뭐부터 해야 하지? 상우의 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민정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10분쯤 지나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처남 부부였다. 어머니 계세요? 그들의 눈빛에 반가움과 기대가 묻어 있었다. 민정은 억지로 웃으며 금방 잠깐 나가셨어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주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아이들 발자국 소리가 거실을 쿵쾅거리며 지나갔다. 상우는 식은땀을 닦으며 냄비를 꺼냈다. 불을 켜자마자 기름이 튀었다. 파기름을 낼 줄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민정은 잡채를 하겠다며 고구마 전분을 뒤적였다. 하지만 채소는 손질도 안 돼 있었고 칼은 무뎌져 있었다. 언니 뭐 도와드릴까요? 처남댁의 목소리가 현관 쪽에서 들려왔다. 민정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금방 해요. 속으론 당장 울어버리고 싶었다. 거실에는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다. 어른들은 의자에 앉았고 아이들은 소리를 질렀다. 주방은 전쟁터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전기레인지 위에서 기름이 튀며 연기가 올랐다. 민정은 팬을 휘젓다. 팔뚝에 기름이 튀었다. 아, 뜨거워. 작게 신음하며 휴지를 꺼냈다. 상우는 식칼을 잡은 손을 계속 바꿔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아무리 해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그 순간 테이블 한쪽에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민정이 손에 들고 읽었다. 이번 명절은 엄마 없이도 잘 지내보렴. 엄마는 조금 쉬러 간단다. 민정의 눈이 한 줄씩 내려가며 떨렸다. 숨이 가슴께에서 끊겼다. 상우 씨 이거 봐요. 민정이 종이를 내밀었다. 상우는 말없이 받아들었다. 해숙의 글씨였다. 또박또박하지만 어딘가 이상하리만큼 가벼워 보였다. 상우의 입술이 작게 달싹였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거실에서 누군가 외쳤다. 식사 언제 시작해요? 아이들이 배고프다며 울기 시작했다. 민정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 집은 해숙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서히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부엌 한가운데 서 있던 상우가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진짜 간 거야. 그 목소리가 기름 튀는 소리에 묻혔다. 냄새도 온기도 어머니의 흔적도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집안의 소음이 한순간에 꺼져 있었다. 아이들마저 잠시 조용해진 순간 민정은 식탁 끝에 걸터앉아 숨을 내쉬었다. 손끝엔 기름과 밀가루가 섞여 있었다. 부엌 바닥엔 파채가 흩어져 있었고 도마 위 고기는 여전히 해동 중이었다. 냄비에선 물만 멍하니 끓고 있었다. 상우는 손에 쥔 쪽지를 계속 읽고 있었다. 글씨가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다. 이번 명절은
엄마 없이도 잘 지내보렴. 엄마는 조금 쉬러 간단다. 그 문장이 낯설게 보였다. 엄마와 쉬다라는 말이 같은 문장 안에 있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상우가 낮게 중얼였다. 민정은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그냥 떠나신 거겠죠. 민정의 목소리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이 많은 걸 두고 어떻게 그냥 가요? 상우는 눈을 감았다. 해숙이 아무 말 없이 떠날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부엌에는 그녀의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를 비웠다. 어디 가셨을까? 상우의 말에 민정이 휴대폰을 들었다. 위치 공유 꺼져 있어요. 휴대폰도 집에 두셨잖아요.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지금 손님들 다 와 있고 우린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때 상우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사진틀에 머물렀다. 어릴 적 가족 사진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자신이 한옥 마루에 앉아 쑥떡을 먹고 있었다. 옆에서 해숙이 햇살을 등지고 웃고 있었다. 기억이 느닷없이 몸 안에서 솟구쳤다. 기와 밑으로 스며들던 여름 냄새, 우물가에 매달려 있던 청개구리 한 마리. 그날의 해숙은 유난히 밝게 웃었었다. 한옥 마루에 은빛 접시를 깔고 스콘을 올려주던 손길. 상우는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릿했다. 그 기억이 지금의 엄마와 연결되며 낯설게 빛났다. 혹시 그가 작게 중얼였다. 민정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 거기 아닐까? 엄마 친정 옛날에 살던데. 민정의 눈이 순간 멈칫했다. 거기 아직 있어요? 작년 추석에 한번 들렀었거든. 그땐 그냥 비어 있었는데. 민정은 손끝으로 이마를 눌렀다. 다녀온 지 한참 됐잖아요. 거기까지 갔을까요? 엄마라면 그럴 수도 있어. 상우는 말을 하며 이미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낡은 서랍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 안에는 작년 해숙이 메모해둔 고향 주소가 적혀 있었다. 상우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차 몰고 가면 3시간쯤 걸릴 거야. 그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민정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그 한마디가 공기 사이에 작게 떨어졌다. 현관에서 급히 외투를 챙기며 민정은 중얼거렸다. 설마 진짜 거기 계시면 어떻게 말해야 하지?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운전대를 쥔 손가락에 천천히 힘을 주었다. 도로 위 아침 햇살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창밖 풍경이 도시에서 들판으로 변해갔다. 민정은 조수석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치는 전봇대마다 햇살이 깜빡였다. 어머니가 떠나신 게 진짜일까? 민정의 말은 자신에게 묻는 것 같았다. 상우는 짧게 숨을 뱉었다. 엄마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지. 자기 자신은 한 번도. 그 말 끝이 조용히 흐려졌다.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시간이 조금 지나 작은 간이역이 보였다. 기차가 지나간 선로 위에 먼지가 부유했다. 길가에 핀 매화꽃 몇 송이가 햇빛에 하얗게 흔들렸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개 짖는 소리가 먼 데서 들려왔다. 흙길 위로 상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골목 입구에서 한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상우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저기 혹시 이 근처에 한옥집 있는지 아세요? 아주머니가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둘을 훑어보았다. 한옥이요? 아, 저 위에 옛날 집 하나 있어요. 며칠 전부터 누가 혼자 고치고 있더라고요. 민정과 상우가 순간 서로를 바라봤다. 숨이 가슴께에서 멎는 것 같았다. 혹시 어떤 분이세요? 글쎄, 이름은 모르는데 여자분이었어요. 작업복 입고 혼자서 마당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아주머니의 말이 햇빛에 실려 흘러왔다. 상우는 눈을 크게 떴다. 엄마야. 그 한마디가 숨처럼 흘렀다. 민정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길을 올랐다. 흙길 위 발자국이 작게 소리를 냈다. 마침내 낡은 기와 지붕이 나무들 사이에서 보였다. 기와 위로 노을빛이 살짝 번져 있었다. 대문 앞에 서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상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마당 안쪽 기둥 옆에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모자를 눌러 쓴 채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등은 구부정했지만 손놀림은 묘하게 단단했다. 그 순간 상우의 목구멍이 말라붙었다. 민정도 작게 숨을 삼켰다. 어머니, 상우의 목소리가 매우 낮게 흘렀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햇빛 속에서 해숙의 눈동자가 조용히 반짝였다. 마당 공기가 한순간에 굳었다. 상우는 발끝까지 떨리는 걸 느꼈다. 민정은 말없이 숨을 삼켰다. 마당 한가운데 한옥의 기둥에 기대선 해숙은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다. 페인트 묻은 장갑을 벗자 손등의 혈관이 선명히 드러났다. 햇살이 그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다. 엄마, 상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흘렀다. 그 이름이 마당 위에서 작게 떨렸다. 해숙은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한 겹 단단한 막이 있었다. 어떻게 여길? 상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정이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정말 여기 계셨네요. 말끝을 흘렸다. 해숙은 느릿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반가움보다 평온에 가까웠다. 찾아올 줄 알았어. 그 말이 마당에 가볍게 내려앉았다. 상우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왜 말도 없이 오셨어요? 명절인데.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갈라졌다. 사람들 다 오셨는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고. 해숙은 붓을 들고 있던 손가락을 조심스레 펴며 말했다. 준비 늘 내가 했었지. 그 한마디가 작게 울렸다. 민정의 손끝이 살짝 움찔했다. 엄마는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떠나면. 상우의 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그 말은 자신에게조차 설득력이 없었다. 해숙은 작업복 앞자락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며 작게 숨을 들이켰다. 엄마이기 전에 나는 해숙이야. 그 말이 맑게 떨어졌다. 바람이 기와 위를 한 바퀴 돌았다. 상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너희는 내가 항상 여기 있을 거라 믿었지. 밥이랑 국이 당연히 차려질 거라 생각했겠지. 해숙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 전체를 채웠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사라지고 있었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잖아. 민정의 입술이 살짝 달싹였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명절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였어. 명절이 오면 해숙은 사라지고 엄마만 남았지. 해숙은 붓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이제는 나부터 살기로 했어. 그 말이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또렷이 맺혔다. 상우의 시선이 서서히 흔들렸다. 엄마 없이 우린 어떻게 해야? 그건 너희 몫이야. 해숙이 말을 끊었다. 이제 내 인생에 기대지 마. 너희 삶은 너희가 꾸려야 해. 민정이 작게 숨을 들이켰다. 상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야.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되려는 거야. 엄마가 행복해야 가족도 다시 만들어지거든. 해숙은 조용히 손바닥을 펴보였다. 작은 굳은 살들이 햇살에 반짝였다. 이 손으로 다시 나를 만들 거야. 그 한마디가 바람처럼 스쳤다. 민정은 눈가를 살짝 훔쳤다. 소리 없는 눈물이 볼리로 흘렀다. 우린 너무 당연하게 여겼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해숙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 엄마 자리에서 내려오려 해. 해숙으로 살아보고 싶어? 상우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럼 언제 돌아오실 건데요? 해숙은 작게 미소 지었다. 돌아가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럴 땐 너희가 새로 만들어야지. 그 말이 작별처럼 들렸다. 상우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해숙은 작업 장갑을 다시 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가렴. 오늘은 내가 바빠서 손님 맞을 시간도 없어. 민정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상우도 말없이 뒤돌았다. 발자국 소리가 마당 위에서 길게 늘어졌다. 해숙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마루 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조용했다. 상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계속 힘을 주었다 풀었다. 민정은 조수석에 기대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 문자도 읽히지 않았다. 기어이 침묵이 차 안을 채웠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볍게 부딪혔다. 도시로 들어서자 차량 소음이 다시 귓속으로 밀려들었다. 그 소음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상우는 작게 숨을 뱉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집안은 전날 그대로였다. 식탁 위엔 치우지 않은 그릇들, 부엌엔 식은 기름 냄새가 남아 있었다. 해숙이 없는 집은 놀라울 만큼 무너져 있었다. 정리도 질서도 살아있는 온기도 없었다. 민정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두며 작게 중얼거렸다. 우린 아무것도 못했네요. 상우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며 흘렀다. 그 소리가 가슴을 톡톡 건드렸다. 며칠 후 둘은 아파트를 비웠다. 해숙이 말했듯 이 집은 그녀의 것이었다. 이제 머무를 자격이 없었다. 짐을 싸며 민정은 몇 번이고 울컥했다. 결혼하고 처음 꾸몄던 신혼집의 흔적들이 박스 안에 무표정하게 쌓여갔다. 상우는 운반 트럭을 부르며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벽에 박힌 못 하나, 햇살이 묻은 창틀까지 모두 낯설게 느껴졌다. 이사한 집은 지하 반지층 원룸이었다. 창문은 보도블록 높이에 붙어 있었고 햇빛은 바닥까지 닿지 않았다. 문을 열자 곰팡이 섞인 습기 냄새가 가볍게 밀려왔다. 민정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짐을 들여놓자 방은 금세 가득 찼다. 박스와 이불 사이로 겨우 사람이 지날 틈만 남았다.
상우는 바닥에 앉아 물병을 들이켰다. 여기가 우리 집이네 이제. 민정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 눈동자에 패배와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다. 다음 날 아침 상우는 근처 편의점 면접을 봤다. 점장은 이력서를 훑어보다 말했다. 야간 가능하면 뽑아요. 사람이 부족해서요. 가능해요. 상우의 대답은 한 박자 늦었다. 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부터 나오세요. 편의점 조끼를 입으며 상우는 왠지 낯선 사람 같았다. 지금까지 와이셔츠와 노트북에 몸을 맡겨 살았는데 이제 박스 테이프와 청소포가 자신의 도구가 되었다. 밤 10시 첫 근무가 시작됐다. 마감 직전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도시락과 맥주, 과자 봉지가 계산대 위에 쌓였다. 상우는 바코드를 찍으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다리는 점점 굳어갔고 미소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새벽 2시 잠깐 쉬는 시간. 상우는 매대 뒤 바닥에 주저앉았다. 형광등 불빛이 눈꺼풀을 파고들었다. 엄마는 이런 피로를 30년 넘게 견뎠던 걸까? 그 생각이 목구멍에 걸렸다. 작게 숨을 삼켰다. 민정은 동네 분식집에 취업했다. 낮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설거지와 서빙, 재료 손질 모두 도맡았다. 첫날 튀김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깊게 스며들었다. 앞치마는 1시간 만에 젖었다. 허리는 점점 굽었다. 점심 피크타임. 분식집은 전쟁터였다. 떡볶이 국물이 바닥에 튀었고 김말이가 기름 위에서 터졌다. 민정은 계속 뛰었다. 접시를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주문을 외웠다.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다. 마감 후 설거지를 끝냈을 때 손끝이 불에 댄 듯 따가웠다. 설거지통 위에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었다. 퇴근길 분식집 창문에 자신이 비쳤다. 눈밑이 퀭했고 옷에선 기름 냄새가 났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엄마 같았다. 방에 돌아오니 상우가 편의점 조끼를 입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눈은 감았지만 숨소리는 깨어 있었다. 민정은 말없이 앉아 상우의 손등을 바라봤다. 작고 굳은 살이 조금 올라와 있었다. 우리 엄마를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민정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상우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엄마가 얼마나 버텼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어. 그 말이 좁은 방 안에 조용히 퍼졌다. 침묵은 예전보다 덜 무거웠다. 벽에 기대 앉은 채 둘은 오래 말을 잇지 않았다. 습기 찬 공기 속에서 숨소리만 가볍게 부딪혔다. 작지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왔기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듯이 분식집의 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민정은 앞치마 끈을 풀며 작게 숨을 토했다. 손끝은 기름에 불려 퉁퉁했고 머리카락엔 튀김 냄새가 깊게 스며 있었다. 가게 앞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초점 없는 눈과 지친 어깨가 묘하게 낯설었다. 이게 나였던가.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올라왔다. 지금까지 살아만 왔지 정작 자신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네온 사인이 지나갔다. 불빛이 눈꺼풀 위를 스쳤다. 민정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며칠 전
해숙의 한옥 마당 사진. 페인트 칠된 기둥과 쓸려나간 마당, 햇살에 젖은 마루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저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다. 무릎이 슬며시 떨렸다. 방에 돌아오니 상우는 편의점 조끼를 입은 채 바닥에 기대 앉아 있었다. 눈밑이 시퍼렇게 꺼져 있었다. 퇴근했어? 상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민정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았다. 에어컨도 없는 방은 습기로 눅눅했다. 천장에 맺힌 물방울이 빛을 머금고 있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다시 가야 하지 않을까? 상우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어디에? 어머니한테요. 민정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상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손등에 굳은 살을 엄지로 문질렀다. 가면 받아주실까? 그 말이 작게 떨어졌다. 민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받아주지 않으셔도 가야 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새벽 버스 터미널에서 시골행 버스를 탔다. 하늘은 연한 회색빛이었다. 창밖 논두렁 위로 이슬이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민정은 무릎 위에 얹은 손을 꼭 모았다. 상우는 버스창에 이마를 기댔다. 엄마가 얼마나 버텼던 걸까? 상우의 말이 작게 흘렀다.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3시간쯤 지나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지난번 봤던 빨래 널던 아주머니가 여전히 마당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을 보더니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했다. 다시 오셨네. 민정은 작게 웃었다. 어머니 계시죠? 응, 오늘도 아침부터 마당 쓸더라. 아주머니의 말이 햇살에 묻어 흘렀다. 상우의 심장이 살짝 빨라졌다. 민정은 호흡을 한번 고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기와 지붕이 점점 가까워졌다. 페인트 냄새가 멀리서부터 풍겨왔다. 마당 끝 기둥 옆에서 해숙이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작업복 소매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햇살이 해숙의 어깨에 고요히 앉았다. 해숙은 두 사람을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다. 눈빛이 조용히 움직였다. 왔구나. 그 말이 바람처럼 가볍게 흘렀다. 상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민정이 한 걸음 나섰다. 정말 죄송했어요.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어머니 마음을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다. 해숙은 가만히 그들을 바라봤다. 눈빛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상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마당 흙먼지가 바짓단에 묻었다.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정도 옆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다. 저희 청소부터 시켜주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곁에 있게만 해주세요. 바람이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기와 위 햇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해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작업복 소매에 바람이 스쳤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청소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울렸다. 정말 할 수 있겠니?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요. 민정도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진심으로 바뀔게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요. 해숙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럼 해숙이 빗자루를 내밀었다. 이 마당부터 쓸어봐. 그 한마디가 맑게 떨어졌다. 상우가 양손으로 빗자루를 받았다. 민정은 작게 미소 지었다. 해숙은 마당 끝으로 걸어가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 숨이 쉬어지네. 바람이 천천히 마당을 스쳤다. 기와 지붕 위 햇빛이 조용히 부서졌다. 한옥스테이의 아침은 늘 유난히 고요했다. 기와 위에 내려앉은 햇살이 한 조각씩 마루에 퍼졌다. 민정은 현관을 열며 숨을 고르듯 말했다. 오늘 예약 손님은 세 팀이래요. 상우가 빗자루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당 한쪽엔 막 수확한 감들이 대나무 바구니에 담겨 있었다. 감 껍질의 주황빛이 햇빛에 반짝였다. 1년 전 이 마당에 처음 왔을 땐 두 사람 모두 무릎을 꿇고 서 있었다. 그 기억이 아직도 뼛속에 남아 있었다. 처음 몇 달은 청소만 했다. 낙엽을 긁고 화장실을 닦고 침구를 삶았다. 민정은 수건을 개다 말고 손끝에 생긴 물집을 바라보곤 했다. 상우는 매번 무거운 걸레통을 들며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어느 순간부터 손놀림이 서서히 자연스러워졌다. 해숙은 그들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작업복 소매를 걷고 함께 움직였다. 그 무언의 동행이 서서히 마음을 풀었다. 서로의 호흡이 조금씩 맞기 시작했다. 반년쯤 지났을 때 해숙은 민정에게 손님 체크인을 맡겼다. 이제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민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처음 손님을 맞으며 민정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웃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상우는 예약 시스템을 정리했다. 전에는 못하던 엑셀 파일을 만들고 장부를 정리했다. 엄마 아니 사장님 이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상우의 말에 해숙이 피식 웃었다. 엄마 말고 사장님이라고 불러야지. 그 농담에 셋 다 한참을 웃었다. 그 순간 진짜 동료가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오늘 정식으로 새 출발 프로젝트에 보조 매니저로 임명받았다. 둘 다 작은 명찰을 가슴에 달았다. 점심이 지나고 한옥 뒤편 정원에 작은 식탁을 펴놓았다. 감나무 그늘 아래 바람이 살짝 눕듯 지나갔다. 해숙은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잔을 채웠다. 우리 수고했네. 그 말이 부드럽게 흘렀다. 상우가 잔을 들며 말했다. 엄마, 아니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민정도 작게 웃었다. 처음엔 청소만 시켜서 서운했는데 지금은 그게 제일 고마워요. 해숙은 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너희가 진짜 사람이 되길 바랐어. 누구의 자식,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그 말이 작게 울렸다. 상우는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다. 눈가가 살짝 젖었다. 민정은 정원 너머 한옥을 바라봤다. 마루에 걸린 작은 등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이제야 집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해숙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나도 집에 있는 기분이야. 잠시 바람 소리만 흘렀다. 기와 위 햇살이 조금씩 옅어졌다. 상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는 이제 뭘 하고 싶으세요? 해숙은 한참 생각하다 작게 대답했다. 이젠 해숙이 말고 김선희로 살고 싶네. 상우와 민정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놀람보다 존경이 먼저 스쳤다. 김선희로 사는 게 어떤 건데요? 민정이 묻자 해숙은 부드럽게 웃었다. 내 이름으로 계획을 세우고
내 이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지.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 그 말이 감나무 그늘 아래 잔잔히 번졌다. 상우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 아니 선희 씨 정말 멋져요. 그 말에 해숙이 웃음을 터뜨렸다. 선희 씨라니 어색하네. 셋 다 한참을 웃었다. 웃음 속에 작은 눈물이 섞였다. 그 눈물은 이별이 아닌 시작 같았다. 식탁 위 감나무 그림자가 천천히 옮겨갔다. 바람이 정원 끝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해숙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네. 상우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정도 작게 미소를 지었다. 한옥의 지붕 위로 저녁 햇살이 부서지듯 흘렀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졌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